문재인 대통령이 9일 CJ1호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관련해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다고 밝혔다.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첨단 국산 전투기 비전이 20년 만에 실현됐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4AESA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같은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점을 거론하며 항공 G7에 들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문도산 안창호 임시정부의 꿈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보라매 CJ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영공에 대한 자주 국방의지와 관련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KF-21 보라매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F-5 등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4.5세대형 전투기다.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피탐 설계가 적용돼 프랑스에 나팔이나 영국, 독일 등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보다 우수한 수준의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ASA 레이더도 탑재했다.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로 전투기의 눈이라 불린다. 문 대통령은 출고식에서 KF-21 보라매에 대해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산화와 관련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라며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ASA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F-21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거론했다. 국산화율이 65% 이상으로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등 700개 이상 국내 업체가 참여, 개발 과정에서만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본격 양산 시 10만 개의 추가 일자리와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란 점도 거론했다. KF-21 보라매를 계기로 항공산업 자립도를 높일 것이란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며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전투기 엔진 등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 수소 항공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며 무인 항공기까지 포함해 우리 항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산 전투기 회의론의 인리 분담금 연체까지 20년 만에 결실. 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 개발 회의론에 맞서 뚝심있게 시제기 출고의 성과를 낸 개발진들을 격려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7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며 핵심 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에는 인도네시아가 전체 사업비 개발비 기준 8조 8천억 원의 2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참여했다가 6천억 원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번 전투기 개발 사업이 양국 간 굳건한 신뢰관계를 상징한다는데 양측이 의견을 모으면서 양국 간 갈등은 표출되지 않았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시제기 출고가 양국 국방협력 관계에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영상 축전을 보냈다. 출고식 이후 문 대통령은 주요 국산화 장비들을 둘러보고 한국 항공 관계자로부터 세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산화 성과를 이뤄낸 개발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베일벗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앞으로 거칠 5가지 과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 KF-21 한국형 전투기은 앞으로 5가지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KF-21은 적어도 2026년까지 2200차례가 넘는 비행시험을 거친 후 2028년까지 2년 동안 추가 무장시험도 거쳐야 한다. KF-21이 전장을 누비는 시기를 고려하면 지난 9일 열린 시제기 출고식은 출발선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항공우주 04781 공산업계 EAEI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경남 사천에서 KF-21 출고식을 가졌다. 출고식은 설계 도면상의 전투기가 실물로 완성돼 처음 일반에 공개되는 행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국산 전투기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지 20년 만이다. KF-21이 창공을 가르는 건 오는 2022년 7월부터다. 4년 동안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한국은 자체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 8번째 국가에 오른다. KF-21은 F-35와 같은 스텔스기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길이 높이 폭 16.9m, 4.7m, 11.2m로 미국 F-164세대 전투기보다 조금 크다. 동체 및 날개가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외형상 F-21F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외형이 스텔스기와 비슷할 뿐 스텔스 성능은 없다. 적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으려면 무장창이 동체 및 날개 내부에 있어야 하는데 KF-21은 외부에 장착돼서다. KAI는 향후 미사일을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스텔스기가 아니지만 관련 기술이 추가 설계 및 적용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KF-21이 창공을 가르려면 앞으로 수많은 과제를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관문은 지상시험이다. 1년 넘게 엔진과 ASA 레이더, 통합전자전 체계 등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이번 공개된 시제기 2대는 오로지 지상시험만을 위해 제작됐다. 지상시험을 거치면 비행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KF-21은 내년 7월 처음 창공을 가를 전망이다. 이후 4년 동안 22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다만 기상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이 변수다. 때문에 시제기 여러 대를 동원해 비행 횟수를 늘린다. 비행 시험에 투입되는 시제기는 총 6대가 준비됐다. 비행 시험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2년 동안 무장 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대지 타격 능력과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등을 검증하고 개선되는 성능을 전 기종에 반영케 된다. 네 번째는 스텔스 능력 확보다. 스텔스 기능에 맞는 엔진 능력과 내부 무장, 도료 등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65% 수준인 국산화율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개발 비용은 총 8조 8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총 120대 규모의 양산까지 포함하면 투입되는 자금만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KF-21 개발 사업은 타당성 조사만 7번을 거쳤다. 최종 사업에 착수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년이 넘는다. 자초될 위기도 겪었다. ASA 레이더 등 핵심 장비 기술을 미국이 거부하면서다. ASA 레이더는 흔히 전투기의 눈에 비유된다. 공중과 지상, 해상에 있는 다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A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27만 2200씩이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 IRS도 한화시스템이 개발했다. 공대공 표적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장비다. 공중과 지상에 있는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데 쓰이는 EOTG도 한화시스템의 작품이다. RF 제머가 포함된 통합전자전 장비는 LI진엑스1이 개발했다. 위협 레이더 신호를 탐지 교란하고 플레어탄을 쏘는 장비다. ASA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89%, 통합전자전 장비 국산화율은 77%에 달한다. KF-21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도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012450과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지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